예, 돌팔입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또 참신한 소식이 전해드려져 왔죠. 요번에도 원래 통장팀에서 2년 동안 활약을 했었던 달리 산타나 선수가 올해에도 트라이아웃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이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딴 데서 뭐 배구를 하려나? 뭐 아니면은 그냥 몸 만들고 있으려나 했는데 카페를 차렸답니다. 카페를 차렸다고 인스타에 홍보물을 올린 거죠. 한국 팬들도 그 산타나 인스타를 당연히 팔로우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남편이거든요. 남편하고 같이 카페를 차렸다. 많이 놀러 오시라. 예, 요게 이제 5월 말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뭐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걸 땄겠죠. 약간 백모카가 그 예전에 프로에서 은퇴를 했을 때 백모카 선수가 은퇴를 하고 나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가지고 카페에 취직을 했었나 창업을 했었나 그래가지고 이정철 위원 불러서 커피 만들어서 주고 막 그랬던 생각이 좀 나는데, 근데 결국에는 다시 지금 또 배구 선수가 되죠. 대구시청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그 생각도 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카페 내부의 인테리어도 이렇게 좀 올리고 바깥에 이렇게 간판 쿠아보리 카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각 잡고 만든 카페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되게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산타나 본인 인스타 계정에 딴 사진을 살짝 살펴보면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한국에서의 표달리 표승주 그리고 한복도 입고 이렇게 한국에 대한 애정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발레리우 구투라는 사람이 이제 남편인데, 이 사람도 인스타를 이렇게 해요. 트레이너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의 인스타 계정에도 카페 홍보글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우리 배구 팬들이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게 카페를 분명히 이건 차린 거거든요. 지금 취직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은퇴를 하는 건가? 보통은 다른 팀하고 계약할 팀을 찾든가 선수 생활을 계속 하려면 어떤 개인적으로 그냥 몸을 만들고 있든가 트레이닝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카페를 차렸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또 은퇴 발표는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은퇴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저렇게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통장팀에서 또 부른다거나 아니면 다른 팀에서 또 부른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가는데 그때까지는 좀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또 소일거리도 필요하니까 저걸 하고 있는 건지, 재충전인지 은퇴인지 이게 좀 궁금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파헤쳐보려고 조사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모르죠. 예, 10길 물속보다 더 깊은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 중에 또 알게 된 TMI들과 그래도 마음을 조금 예측해보자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막막하잖아요. 이 마음을 산타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이 카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카페 간판 아까 보셨죠? 쿠아보리 커피 라운지입니다. 정식 상호가. 근데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자, 쿠아보리 분명히 영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미국에 차렸는데 일단 영어는 아니야.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편이 몰도바 출신이고 산타나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니까 그쪽 모국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어쨌거나 번역기 같은 데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래서 쿠아보리 무슨 마오리어가 나와. 아닐 것 같아요. 자, 끝났어. 카페를 창업하자마자 영업 끝났어 뭐 이런 뜻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탈리아, 아무래도 라틴 쪽이니까 네이버 팝하고는 이탈리아어로 이거를 감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 쿠아보리야. 뭐야 이거? 이탈리아어로 쿠아보리가 한국말로 쿠아보리가 됐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뜻은 좀 나중에 찾고 일단 가게를 찾자.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미국에 차린 건 알겠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자 했는데 의외로 쉽게 찾을 수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네이버 마켓플레이스라든지 뭐 사업체 정보를 찾는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이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면은 쿠아보리 커피 라운지라고 나와 있죠. 밑에를 보시면은 창업자 달리 앨리스 산타나 모랄레스 나와 있죠. 그죠? 주소 보시면은 NY라고 나와 있습니다. 뉴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주소가 뭐 1108 31번가 드라이브 스토리아, 아스토리아 거리 31번가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인코퍼레이션 데이트 이게 좀 2022년 작년도 9월달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가게를 찾았어요. 이 가게가 위치한 동네를 찾아보면 뭐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동네도 검색을 해보고 쿠아보리를 그 동네 내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뉴욕의 쿠아보리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뉴욕의 보리쿠아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학 근처가 이렇게 관광지인가봐. 호텔도 있고. 뉴욕은 물론 모든 그 도시 내부가 관광지인데, 그럼 보리쿠아를 뒤집었나 보다 라고 당연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리쿠아 대학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리쿠아 칼리지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무슨 대학교 홍보 광고처럼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소를 또 찾아봤죠. 근데 캠퍼스가 3개가 있습니다. 다 뉴욕에 있어요. 그래서 맨하탄 캠퍼스,
브롱스 캠퍼스, 브루클린 캠퍼스. 자, 브루클린 캠퍼스가 있는데, 자, 브루클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가 이제 그 뉴욕에서 재즈의 그런 거리고 낭만의 거리고 예술가들의 사랑이 넘치는 거리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 브로드웨이도 여기에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 위플래시 그 무대가 된 학교도, 그러니까 여기 음악이라든지 그런 예술 관련 대학교도 많아. 근데 어쨌거나 그런데 자, 9 에비뉴 오브 푸에르토리코. 자, 푸에르토리코 거리 6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오, 11206. 아마 이게 우편번호 비슷한 거인 것 같아요. 그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간 NY11206인데 아까 사업자 정보 보니까 11106이라고 나와 있죠.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 근처인가 보다. 봐서는 아무래도 쿠아보리라고 이름을, 쿠아보리 카페라고 이름을 지은 게 보리쿠아 대학생들을 좀 노린 것 같다는 합리적인 킹리적 가심이 들죠. 이제 구글 맵을 이용하면은 이게 길 찾기가 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카페랑 대학으로 설정을 해봤더니 가깝습니다. 뭐 멀다면 뭔데 5.8마일? 이 정도면은 어쨌거나 근데 가깝긴 가깝. 그리고 대학이 참 특이합니다. 대학교가 푸에르토리코 9번가에 산타나가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니까 푸에르토리코 거리에 있는 그 대학교의 학교 이름을 따가지고 보리쿠아라고, 쿠아보리라고 직접 지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은 그 상호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옆에 카페를 차렸는데 서울대 카페 이렇게 차릴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치 서울대에서 직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상표법으로 아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상호법이나 그런 걸로. 그래서 뒤집어서 쿠아보리라고 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그 검색하다가 누워서 아이폰으로 검색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글 어플로 한 거죠. 그래서 보리쿠아라고 했어요. 보리쿠아를 딱 했는데 야, 아이폰으로 하니까 딱 나옵니다. 푸에르토리코라는 뜻입니다. 푸에르토리코라는,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이거를 아마 저게 원어겠죠. 푸에르토리코 언어로 보리쿠아 뭐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 푸에르토리코도 영어 같진 않은데 어쨌거나 저게 원어인가? 푸에르토리코를 뜻하는 원어인가 보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보리쿠아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토리코 대학이라는 뜻이었어요. 궁금증이 많이.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태생인 산타나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고향인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창업을 할 때 푸에르토리코 커피 라운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지만은 그거를 이제 원어인, 이게 푸에르토리코 언어인지 아니면은 옛날에 지배를 했던 스페인 언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리쿠아 커피 라운지로 하고 싶었지만은 근처에 보리쿠아 대학이 있기 때문에 쿠아보리 카페라고 상호를 붙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근처니까 그 푸에르토리코 거리도 있고 푸에르토리코 대학도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근처에 아무래도 이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겠죠. 그럼 그 근처에 푸에르토리코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명과 그런 대학 이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가 여기가 미국이란 말입니다. 미국 뉴욕인데 푸에르토리코라는 해외의 다른 나라의 명칭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지명에 해외의 명칭이 붙어 있으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 보면은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이민을 왔는데 아무래도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편하니까 집락을 형성해서 마을을 형성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인천에 차이나타운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차이나타운이거든요. 그리고 남해 독일 마을, 여기는 독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처음에 지금은 독일 사람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하니까 이게 이제 환상의 커플 촬영지인데 드라마. 그래서 저도 놀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LA에도 있잖아요. 코리아타운, 한인타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리틀 도쿄도 있고. 그런 연유로 해외 명칭이 붙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주민이 살거나 하진 않는데 두 나라가 되게 친해졌을 경우, 우리나라에 테헤란로가, 이게 삼릉 근처에 테헤란로라는 도로명 주소가 있습니다. 길 이름을 테헤란로로 바꿔서요. 이게 왜냐면은 77년에 이란하고 수교를 맺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사이가 약간 안 좋아졌는데 그때 당시 수교를 맺었어요. 그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었답니다. 당시에. 지금은 바그다드인가? 터키가 바그다드인가? 잘 모르겠어요. 터키는 이스탄불인데. 이라크가 바그다드인가? 어쨌거나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시장인 테헤란 시장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교를 한 기념으로 테헤란로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란에도 서울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에비뉴, 이게 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푸에르토리코 에비뉴가 있고 에비뉴 오브 푸에르토리코가 있어요. 뉴욕은 에비뉴 오브 푸에르토리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둘 다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이 커져가지고 되게 깊게 들어갔는데, 해외 위키랑 국내 위키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되게 오래됐죠. 그 푸에르토리코가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
식민지 하에서 푸에르토리코인들이 뉴욕으로 이주를 많이 했답니다. 이주 물결이 있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인들이 뉴욕에 많이 온 거야. 왔고 이게 19세기 중반인데 1898년에 스페인하고 미국이 전쟁을 해요. 근데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령이 됩니다. 스페인 식민지에서 미국 식민지가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옛날 유럽, 스페인, 영국 뭐 이런 데의 식민지는 약간 착취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뭐 동인도 회사라든지 뭐 그런 게 있듯이. 그런데 미국은 미국령이라 해가지고 뭐 거기를 막 착취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물론 노예를 데려가거나 하는 일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흑인들의 좀 약간 국한됐었던 것이고 그 하여간 자기가 지배권을 가져온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 전체를 착취하거나 이러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복잡한데 푸에르토리코인이 뉴욕시의 인구의 8.9%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거예요. 2010년도에 조사를 해보면. 자, 그래서 한국 위키를 보면은 좀 요약이 좀 잘 돼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1917년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준답니다. 푸에르토리코 국민 전체에게 그냥. 그런데 미국 국적은 미국이 아니야. 시민권만 주는 거예요. 국적은 푸에르토리코인데 근데 이 시민권이 국적은 미국 사람이 아니지만 미국 사람의 권리와 대등한 거를 이제 가진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 시민권자가 많잖아요. 미국 시민권자. 대신 이제 투표권이 없는 거죠. 미국에 오면은 투표권이 있어 또. 예, 미국에 이주를 하면 투표권이 있는데 푸에르토리코에 그냥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은 투표권은 없지만은 권리는 있어 또. 미국 군대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이 아니 그냥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염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냥 아예 그냥 나라를 없애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조금 우리나라는 그 자체적인 주권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국민이잖아요. 한국인들의 그 정서는. 그래서 공감은 좀 가지 않는데 근데 뭐 나라마다 뭐 국민들의 정서는 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서 미국의 식민지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미국에선 대우를 잘해주니까 반감이 좀 적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랑 일본 관계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에서 그런 거를 푸에르토리코와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에비뉴 오브 푸에르토리코라는 길도 이렇게 지명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푸에르토리코 대학 같은 경우도 그게 뭐 사립이겠죠. 푸에르토리코인이 그 근처에 많이 살겠죠. 아무래도 상권도 푸에르토리코 사람들 위주로 돼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태어나는 푸에르토리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을 거니까 대학도 그런 거를 만들었을 것이고 달리 산타나가 그 위키를 찾아보니까 태어난 건 푸에르토리코의 95년도에 코로자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NCAA 그 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왔다고 봐야죠. 예, 미국에서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NCAA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뉴욕하고 좀 접점은 없는데 그래도 뭐 시즌이 아닐 때나 방학 그런 때 뉴욕에 좀 많이 놀러 가지 않았을까.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뭐 그거는 이제 뭐 예측입니다만.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이 커져가지고 굉장히 깊게 들어갔는데 덕분에 이제 푸에르토리코와 미국의 그런 그 두 국가 간의 우호 관계랑 이제 국적과 시민권의 관계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알게 돼서 참 유익했네요. 예전에 보스코비치랑 언스코 두 자매가 국적이 달라가지고 그거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일이 커져가지고 세르비아와 그 보스니아의 국적법까지 제가 외교통상부에서 다운받고 막 이랬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얼마 전에 실수로 그 해당 관공서라 그래야 되나? 그 푸에르토리코 거리 이정표라 그래야 되나? 표지판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실수로 철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그 근처에 살던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막 소동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이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가지고 다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봤는데 그냥 그 한국에 좀 자주 왔잖아요. 그 남편이 그 산타나 남편이 한국에 자주 왔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산타나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발레리우 구투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튜브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래요. 트레이너라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트레이너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배구 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과거가 화려하더라고요. 우리 미스 코리아가 있으면은 미스 월드가 있듯이 미스타 월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몰디브 대표로 몰도바 대표로
본격적으로 참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굉장히 훈남이죠. 예, 날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 나이가 조금 들긴 했지만 그래도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을, 당연히 트레이너니까 몸 관리를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 트레이너가 아니고 피트니스 사업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VG 피트라고 해가지고 발레리우 구투 피트니스의 약자겠죠. 그래서 어플도 이렇게 연동을 해서 하는 피트니스 사업을 합니다. 팔로워가 1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셀럽인 거죠. 예, 근데 과거에 뭐 국가대표로 대회까지 나간 사람이니까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조금 규모 있는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면은 이렇게 어플도 홍보를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영상의 주제 카페를 차린 의도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이것도 조사하고 저것도 조사하는 이유가, 카페를 차린 이유가 은퇴인지 잠깐의 재충전인지를 알기 위해서인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 결론은 모르겠는데 타임라인을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로 해드렸는데 보십시오. 2022년 9월 19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한 몇 달 있으면은 영업을 해야 되잖아. 지금 여기 이게 최근 검색이니까 9months 오고 9개월 전이라고 하죠. 왜 9개월이 지나서 창업을 했을까?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렸나? 인테리라든지 그런 게? 그게 아니잖아요. 배구를 했잖아요. 이번 시즌에 배구를 했단 말입니다. 배구를 했는데 왜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했지? 자, 감이 오시죠?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트라이아웃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초에, 올해 초에도 했지만 작년 초에 트라이아웃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통장팀에서 뽑지를 않았어요. 그때 아마 통장팀에서 트라이아웃으로 뽑지를 않았으니까 그냥 나는 가족들하고 뉴욕에 가서 카페나 차릴란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고향 동향인들과 함께 오손도손 얘기 나누면서 이제 영업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9월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통장팀에서 원래 뽑았던 누구지? 아나스타샤 구르노반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방출을 하고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산타나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게 10월 11일이에요. 10월 11일에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10월에 하여간 다시 불러들였단 말입니다. 그때 한 걸음에 달려왔죠. 아마 그래서 개업을 미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배구해보고 쭉 하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개업을 미루지 않았을까 뇌피셜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시즌을 잘 했죠. 그 다음에 올해 5월에 또 트라이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됐죠. 근데 그러면은 이번에도 과연 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근데 통장팀에서 아포짓을 뽑았잖아요. 웨인을 교체하더라도 아포짓으로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V리그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트라이아웃이 불발되고 바로 카페를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쿠아보리 카페 인스타도 있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죠. 보시면 지금 인테리가 돼 있잖아요. 내부가 인테리어 조감도가 돼 있는데 이거는 차리기 전인가 그러면은 지금 차린 상태에서 이거 실물을 찍은 것 같지가 않고 그래픽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요게 이제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산타나가 한창 그 시합을 하고 있을 때죠. 한국에서. 그때 벌써 이제 인테리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이아웃이 안 되면은 바로 5월에 개업할 수 있게 좀 만발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타나의 그 작은 소박한 꿈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발레리구투는 자기 하는 피트니스 사업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트레이너로서 또 그게 큰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투잡을 뛰는 개념으로 카페를 창업한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 부인인 산타나의 소박한 꿈을 이제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주로 영업을 산타나가 계속하고 발레리구투는 중간중간 자기 일이 없을 때 와서 좀 도와줄 가능성이 좀 커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은퇴냐 재충전이냐 확실치 않지만 잠정적인 은퇴를 벌써 차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관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배구를 접은 게 아닌가 하는 좀 예측을 좀 뇌피셜로 해봅니다. 산타나가 작년하고 재작년 한국 배구 팬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또 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마운 마음이고 한국의 그런 배구적인 그런 시스템 때문에 좀 더 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또 남달랐던 산타나인데 고용을 좀 보장해주지 못해가지고 같은 그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그 내외가 행복해 보여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은퇴라는 시점은 누구나 오는 거니까 그래도 웃는 얼굴로 저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괜찮네요. 산타나 소식은 요 정도로 하고 하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그 VNL에 대한 영상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VNL이 그 FIVB 주간
주관대회지 않습니까? 최근에 FIVB에서 발리볼 월드라는 자기들의 그 중계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놨고 해가지고 저작권에 대한 관리가 좀 타이트해요. 그래가지고 주로 다른 나라 리그, 중국 리그도 있었고 터키 리그도 있었고 V리그도 있었는데 시합 동영상을 자세하게 틀어놓고 제가 심도 있게 분석하는 거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제 컨텐츠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영상이 차단이 돼요. 비공개 처리가 돼요. 발리볼 월드 즉 FIVB 측에서 차단을 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왜냐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시합 요약이라든지 동영상 세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하고, 작년 재작년에도 VNL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소식을 전해드리는 정도, 짧게 짧은 영상까지는 허용을 하기 때문에 한 3, 4분 내외 이 정도까지 쓰는 거는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앞으로 좀 VNL 같은 경우는 심도 있는 분석은 못하고 소식을 전하는 정도로만 앞으로 좀 영상을 제작할까 합니다. 한 주차에 한 번씩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매 시합마다 한 번씩 할 것까지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피셜 배구 돌팔이었습니다.